기범이가 먹고 싶다고 하기에 이것저것 반찬 좀 만들어서 택배로 보냈다. 오면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기범이 상에 차려서 먹이고. 네, 어머님 고생하셨네요.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근데 너무 힘드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네가 제대로 해서 먹여라. 오죽 반찬들이 시원찮으면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하겠어? 같이 살면서 남편이 살이 빠지고 있는지 어떤지 안 보이냐 너는? 가만 보면 참 무심하다 너도.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제가 요리가 서툴러서 더 그랬나 봐요. 노력해볼게요, 어머님. 그리고 어떤 소식이요? 혹시 임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너한테 물을 소식이 임신 소식 말고 뭐가 있겠니?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로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척척 좀 해야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주고 도와줄 순 없잖니. 어머님, 저 1년 동안은 절대 소식 없을 거예요. 아범이랑 이미 얘기를 끝냈고 저번에 어머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아직은 너무 이른감이 있어서요. 1년 정도 지나고부터 노력해보려고요. 너희가 노력하면 애가 뚝딱하고 생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어디서 철없는 소리라고 있어. 요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딴 소리 하지도 말고 시끄러우니까 당장 준비하도록 해. 내 주변에 손주 없는 사람은 나뿐이더라. 다들 손주 자랑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할 말이 없는 줄 아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너희는 그런 거 하나 딱딱 못하고 그래. 요즘은 혼수로도 해오는데. 네, 어머님.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병원 가서 이미 다 검사하고 큰 문제 없는 거 알아서 1년이라는 여유 시간도 갖는 거예요. 시끄럽고 당장 준비를 하라고. 아직도 내 말 못 알아먹냐?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반찬도 잘 먹을게요. 그리고 조만간 찾아뵐게요. 며칠 후. 나다. 아직도 소식 없냐? 내가 그때 말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대체 왜 소식이 없니? 내 말 잘 들어. 임신만 한다고 장땡이 아니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지. 너 무조건 통풍 잘 되는 옷 입어. 체온이 낮아져야 아들 생기니까. 부부관계 전에 무조건 찬물로 샤워하고 꽉 끼는 속옷은 절대 입지도 마. 어머님 그런다고 뭐 아들이 생기겠어요? 다 순리대로 하는 거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아들 낳는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해서 낳았다고 하더라. 너희 부부관계는 무조건 늦은 밤이나 새벽에 해야 돼. 그때가 아들 낳는 염색체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거든? 또 배란 당일에 해야 아들 생길 확률이 높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아직이다. 아범은 무조건 산성 음식 먹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많은 음식 있지? 그리고 너는 채소류, 견과류, 유제품, 과일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먹어. 또 관계하기 30분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면 활동성이 좋아지니 참고하도록 해. 이렇게만 해도 아들 낳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노력을 좀 하란 말이야. 어머님, 아들이고 딸이고 저희는 상관없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들을 원하고 그러세요. 모르는 거죠. 어떤 성별의 아이가 찾아와 줄지. 어머님이 단순히 임신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해요. 뭐야? 이게 부담스러워? 너 말 다 했냐? 이게 다 너희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시애미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 너 아들도 못 낳을 거면 뭐하러 시집왔어? 네가 딸 낳아봐라. 분명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뒷얘기할 텐데 그런 거 다 감당할 자신 있냐?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자다가도 아들 생긴다. 원래 딸 염색체가 더 오래 살고 속도도 빠른 법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면 더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어머님, 저희는 그런데 아직이에요. 돈도 더 벌어야 하고 당장 아이를 가져도 쉴 수가 없어요. 또 앞으로 키울 걱정도 있고요. 그러니 못해도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고 싶은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러세요. 1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몇 달도 안 남았어요. 몇 달도 안 남은 1년을 굳이 왜 채우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너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알아듣냐? 굳이 왜 1년을 채워서 시애미 속썩이고 열받게 하는 건데? 가만 보면 너도 참 우유부단하다. 1년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말고 노력을 하란 말이야. 애만 낳아봐라. 내가 뭐든 안 해주겠냐? 너희가 맞벌이 해야 하는 거면 해라. 내가 봐주면 그만이지. 그저 떡두꺼비 같은 손자만 낳아달라 이 말이야. 시집 왔으면 대를 이으란 말이다. 어머님이 정말 아이를 봐주신다고요? 저 그럼 출산 후에도 바로 복직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엄마는 아시겠지만 관절이 안 좋으셔서 못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낳는 거야 상관없는데 당장 걱정이었거든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까 해서요. 저희 사정에 맞벌이는 해야 하는데 그럼 애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도 저희 금전적으로 여유껏 못 드리는데 그것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 그렇다니까? 돈이고 뭐고 주지도 마라. 내가 뭐 너희한테 돈 받는다고 해서 더 잘 살겠냐? 그딴 돈 필요 없으니까 줄 생각도 말고 그냥 임신이나 해서 기쁘게 해줄 생각을 해. 애만 낳아봐라 내가. 다 키우고 살림도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낳기만 하라고. 그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지는 몰랐죠. 돈도 안 받고 봐주신다고 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노력해볼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며칠 후. 여보, 내가 그때 한 말 생각해봤어? 애기 문제 말이야. 나는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면 솔직히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애 낳고 바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노력해볼까 싶은데 당신은? 나도 우리 엄마가 봐주실지 몰랐지. 근데 봐주신다면 당장 바로 준비해야지. 우리가 애기 낳고 싶어도 망설였던 이유가 애 낳고 당장 복귀를 해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였잖아. 그걸 엄마가 해결해 주시면 우리야 완전 감사합니다. 땡큐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성의 표시라도 하자. 어머님이 돈 안 받는다고 하셔도 그러는 게 예의지.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머님 연세에 우리 일하는 내내 갓난쟁이랑 씨름하려면 정말 힘드실 거야. 아휴, 그래. 마음씨도 곱지 고와. 이러니 내 마누라지. 몇 년 후. 어머님, 어디세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가고 있다고 글쎄. 왜 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은요? 얼른 출근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 오셔서 그렇죠. 그러게 그냥 여기서 주무시라니까. 이러다 지각하겠어요, 어머님. 글쎄 가고 있다니까 그러네. 준이 훈이는 자냐? 아니요, 지금 안 자고 있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 집에서 당분간 같이 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매일 이른 오전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저도 꼭두새벽부터 초조한 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믿고 나왔는데 요즘 들어 너무 안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솔직히 나도 힘들지. 그래서 잠이라도 편하게 내 집에서 자고 싶은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 애 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요, 어머님, 솔직히 아들 쌍둥이 나올 줄 저도 몰랐죠. 그런데 가장 좋아하셨던 거 어머님이신데 잊으셨어요? 저한테 잘했다며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분명 혼자는 쌍둥이 힘드시다고 이모님 불러야겠다고 했는데 엄한 곳에 돈을 뭐하러 쓰냐며 남의 손에 애들 못 맡긴다고 혼자 하신다고 한 게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난감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네가 처음 정한 그 마음 그대로 늘 살았어? 그건 아니잖아. 내 손자들 남의 손에 맡기기 싫은 건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야. 다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모님을 구할 테니까 어머님은 쉬세요.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한 건데 요즘은 제가 막 어머님께 강요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기분이 별로거든요. 이런 기분 느끼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어머님은 앞으로 오지 마시고 쉬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뭔 소리야. 내가 볼 거니 걱정 말아라. 내가 그 집에서 지낼게. 됐냐? 어디 귀한 내 손주들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그래. 며칠 후. 엄마 고집도 진짜 대단하셔. 저렇게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끝내 시터 이모님 고용 막는 거 봐. 왜 저러실까? 우리 엄마지만 이해가 안 간다. 아마 나한테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내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더 못 그러실 거야. 어떻게든 그 말을 지켜야 하니까. 당신도 알잖아. 알지. 아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그렇지. 아니 그리고 본인 몸이 힘들면서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어 나도. 애 보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둥이를 어떻게 혼자 보시겠다고 자꾸 고집인지 모르겠다. 며칠 후. 어머님, 시터분이라며 저한테 연락 왔던데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지 뭐긴 뭐냐. 이러다가 내가 죽지. 내가 죽어. 시터 고용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돈은 내가 낼 거니까 내가 안 봐도 상관없는 거 맞아. 그치? 내가 손주 하나 보겠다고 별소리를 다 해서 내 꾀에 내가 넘어갔다. 어휴, 이제 속 시원하냐? 그럴 리가요. 제가 무슨 어머님 괴롭히려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요. 단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걸 홀로 지키신 거죠. 거봐요 어머님. 제가 애 보는 거 보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문 이모님 도움 없으면 애 못 낳는다고 했죠? 맞벌이라서 힘들 거라고도 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됐냐? 시터 고용했으니까 전문가한테 양육은 맡기고 너희는 돈이나 벌어라. 나는 아주 가끔씩만 가서 쌍둥이들 볼 테니까. 손자를 너무나도 원하셨던 시모의 약속을 믿고 아들 쌍둥이를 낳았더니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어요. 저희에게 내뱉은 말들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 결국 시터 이모님을 고용해 주셨고 현재까지도 비용은 매달 내주세요. 한때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지만 이제는 시모를 귀엽게 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으시고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셔서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